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왜 더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액티브 매니저와 그들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엄청난 영상을 첨부하였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1월에 S&P 500 편입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 당시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S&P 인덱스 펀드들이 주식을 일정 부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내려는 세력들로 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급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액티브 매니저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들은 S&P 500을 벤치마킹 하는데 자신들의 수익률과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액티브 매니저가 15%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만 보고 이 매니저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군을 S&P 500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S&P 500이 1년에 25%가 올랐으면 액티브 매니저들의 1년 수익 평가는 안 좋게 받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S&P 500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10개의 회사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들은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아마존을 S&P 500의 비중만큼인 각각 6.69%, 4.38%를 살지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판단했을 때 해당 기업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상승세가 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액티브 매니저들은 S&P 500의 성장률과 자신들의 수익을 평가받는다고 하였는데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동일한 비중으로 들고 있게 되면 추후에 실적 평가를 받을 때 그 매수한 종목으로 최소한 이익이나 손해는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 아직 S&P 500에 편입이 안 되었으면서 동시에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여 S&P 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들은 종목의 편입됨에 따라 무조건 시총만큼 매수해야 되고 액티브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판단대로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S&P 500의 편입이 완료되어서 인덱스 펀드들이 모두 매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들은 어떨까요? 우리 우주에 있는 189개의 대형 펀드 중 운용 중인 약 500빌리언 달러의 펀드들은 9월 30일 기준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테슬라 주식을 벤치마크 비중만큼 매수하게 되면 8빌리언 달러의 주식을 사야 하고 전체 마켓 밸류의 2%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액티브 매니저들은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면 테슬라는 확실히 현재의 재무제표만 본다고 하면 좋지 않은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로 인해 신규 투자를 고려 중인 펀드 매니저가 테슬라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되면 액티브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아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들의 실적은 반대로 내려앉게 됩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 매니저들이 분석한 어닝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 지금껏 이런 회사가 없다 보니 평가 방법에 혼돈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 어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회사는 돈도 조금 벌고 부채도 너무 높으니 투자하기가 위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695달러에 S&P 500에 편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695달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알지 못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약 730달러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입 당시의 가격인 695달러와 지금 가격인 730달러를 비교해보자면 5%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펀드들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단지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의 성과가 저평가받게 되게 생겼습니다. 2020년 S&P 500의 경우는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결국 다시 급등해 1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펀드들은 주식에 잘 투자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건 2020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았던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상위 10대 ETF에 들어가려면 최소 110%의 수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등 안에 진입하려고 해도 최소 94%의 수익이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S&P 500의 실적이 15%이니 이 수치만 조금만 높더라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상위 20등 안에 드는 ETF들은 몇 배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크의 경우는 테슬라를 포함하고 있는 ARKW와 ARKK도 역시 탑 20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700% 정도 성장을 하였고 보통 10%의 비중으로 들고 있는다고 한다면, 아크인베스트의 저 정도의 수익률은 테슬라가 큰 공헌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위 20개 ETF들은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ETF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2020년 에너지주가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그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테슬라를 매수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액티브 매니저들에게는 어떤 종목을 고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었고 그들의 고민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매수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확실한 근거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액티브 매니저들이 들어오면서 높여주고 있는 건지, 혹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아 올려줄 여지가 남아있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추후에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또 다른 매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에 따라서 잘릴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펀드에서 10%의 비중으로 테슬라를 매수했다고 하면 B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B 입장에서 보면 A가 테슬라를 10%나 매수했네? 이러다 테슬라 주가가 또 엄청 올라서 내가 A보다 더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어쩌지? 등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A는 테슬라를 1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였고 B는 5%의 비중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비중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펀드 매니저는 그들의 테슬라 비중을 15%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A보다 높은 비중으로 테슬라를 매수하였으니 내 펀드의 수익률이 더 좋겠지 하면서 밤잠을 편히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A가 B의 비중을 보더니, 아니 B가 테슬라를 15%까지 늘렸다고? 안 되지 하면서 18%까지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물론 한 종목당 비중은 약 13%를 넘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세금 이슈가 발생하여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3%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블랙의 포인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핵명인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은 가장 중요하고, 만약 누군가가 테슬라를 매수했다면 그들의 수익률을 걱정하여 너도 나도 테슬라를 매수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이야기는 맞지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테슬라가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테슬라를 보자면 긍정적으로 보는 부류가 12명, 그리고 중립은 13명이고 안 좋게 보는 부류가 12명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테슬라를 매수하고 홀드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좋게 보거나 안 좋게 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목표 주가를 보면 34명의 분석가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440달러에 갈 것이라고 하였고, 높게 평가한 애널리스트는 800달러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제일 낮은 주가를 말한 애널리스트들은 40달러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액티브 매니저들은 이런 애널리스트의 평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액티브 매니저 중 한 명이 테슬라 목표 주가가 40달러로 갈 것 같다, 우리 이거 샀다가
실제로 $40로 가면 실적이 박살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테슬라를 안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대로 $1,600를 넘겨버리면 그 펀드 매니저는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하나 둘 액티브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혹은 테슬라를 눈여겨보고 있던 펀드들도 테슬라를 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더 상승시켜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의 생각은 8트릴리언 규모의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테슬라의 주식이 비싸다는 이유로 들고 있지 않은데 이 세력들 자체가 숏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숏을 치다가 갑자기 호재로 인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숏에서 롱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숏으로 난 손해를 롱으로 커버한다고 하여 숏 커버링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자면 아직 테슬라를 들고 있지 않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숏 세력이고 그들이 추후에 테슬라를 매수하면 숏 커버링의 효과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S&P 500을 추종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현재 테슬라의 S&P 500 비중인 1.7%만큼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은 190밀리언 쉐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25% 수준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데 액티브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매수하게 되면 다른 펀드들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동료보다 낮은 성과를 내는 게 싫은 매니저들도 테슬라를 더 매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테슬라가 오르면 테슬라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의 말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트릴리언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모두 1.7%의 비중으로 테슬라를 사야 한다는 99.9%로 틀린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벤치마크 펀드들은 수년 동안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애초에 S&P 500을 모방해서 만든 펀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비중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지만 8트릴리언의 펀드 규모가 모두 테슬라를 1.7%의 비중으로 사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벤치마크 펀드의 경우 S&P 500 대비 그리고 타 회사들보다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하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타 회사가 단지 나보다 테슬라의 비중이 높다는 것 하나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 나도 테슬라를 더 매수하게 되고 반대편 측도 마찬가지로 더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테슬라의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직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확한 자료를 알고 계시면 링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끼려면 테슬라의 주식이 상승해야 합니다. 현재 충분히 너무 잘 상승하고 있어 이런 기세라면 실적 압박에 테슬라를 매수하게 되고 이게 또 다른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테슬라의 상승이 상승을 불러올지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으로 스페이스X에서 1시간 이내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스타쉽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인지 영상 마지막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너무 놀랐습니다. 추후에 이 영상이 재밌다고 하시면 이 내용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